고전에서 랩업한 짬바를 최신에서도 이어갑니다. 방구석 짬바로 털어보는 본격 최신 게임 탐험 방송. 안녕하세요. 하이테크 피플 카르마 로치입니다. 코인도 왔어요. Welcome to the Retro Universe. 자, 날이면 날마다 와버리고 있는 하이테크 피플입니다. 우리 왔어요. 레- 또 왔어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인 게 아니라 쪼갠 거죠. 예. 네. 저희가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미천이 좀 닳고 있어서요. 여러분들의 아량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슈편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소식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드디어 두둥 등장. 이거 그거잖아요. 뚜둥 등장 이거잖아요. 두둥. 자, TFT 네. 닌텐도 스위치 2입니다. 야, 이거 우리 녹음하고 난 그 저녁에 발표했더라고.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린 왜 항상 타이밍이 이렇게 뒷북이냐라고 했는데, 자, 스위치 2가 공개됐습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요. 지난 1월 16일 닌텐도 공식 채널을 통해서 공개된 닌텐도 스위치 2. 전작과 같은 네이밍을 채택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스위치의 후속 기종이라는 것을 적극 어필하는 것을 대망의 행보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공개된 시간을 보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10시 22분에 공개됐던데, 그러니까 그 시간을 펴면 22분이잖아요. 와. 오, 노렸어. 네, 그래 아예 이렇게 노리고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만 같지 않은 전 세계적으로 다 그 시간을 노려서 오픈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홍진호 씨가 좋아하시네. 네, 그러니까요. 이번 기종은 홍진호 씨가 어떻게 관여를? 우리 똥물 묻히지 맙시다. 미안합니다, 홍진호 씨. 미안합니다, 홍진호 씨. 2번 해줘야 돼. 자, 스위치 2가 이렇게 해서 공개가 됐는데, 이런 느낌이랄까? 예상은 했지만 뜬금없는 타이밍에 나오니까 약간 황당하기도 하면서 올 게 왔구나라는 느낌?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역시 후속 기종이다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뭔가 발전된 부분이 있지만 역시 이 폼팩터는 그대로 갖고 가는구나. 뭔가 대단히 발전되는 느낌보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이게 닌텐도 기종 역사에서 봐도 좀 의아스러운 개념이죠. 사실은 그럼요. 다 바뀌었잖아요. 뭐 페미컴이 슈퍼 페미컴이 갔던 건 전례는 있으나, 그 이후로는 네, 뭐 다 네이밍이 다 있어, 따로따로 있고 그 폼팩터들이 다 바뀌었는데, 위유가 위유 플러스인가요? 뭐 그런 게 있긴 아니, DS 도 근데 DS 그렇게 도 말하면 계속하지 않았어요? DS도 DS 라이트 3DS까지 있긴 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없진 않은데. 2를 붙여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약간 벨브가 3 안 붙여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공식적으로 왜 이 두 분 그쵸. 나보고 얘기하는 거야? 먼저 얘기 꺼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태기 얘기했잖아요. 태기 소식 얘기했잖아. 갑자기 정신없고 컴퓨터하게 혼란이 오면서 양쪽으로 테크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공식적으로 닌텐도의 개발해서 발매된 기기 역사에 속칭을 붙인 건 최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를 이렇게까지 낼 정도면 대단한 결심을 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걸 약간 안주해서 가나라는 느낌도 살짝 들긴 했어요. 왜냐면 닌텐도의 철학으로 봐서는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뭔가 바꾸면 바꿨지. 야, 폼팩터를 이렇게 가버리는 건 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첨언을 좀 하자면 성능적으로는 좀 많이 개선을 많이 해서온 느낌이거든요. 공개된 걸로는 지금 플스4, 5 중간급이라고 소문은 나고 있어요. 근데 다만 그게 그 AMD 쪽이 아니라 엔비디아 쪽이거든요, 칩이. 아, 그래요? 네, 스위치 1부터 엔비디아 쪽 걸 쓰고 있는데, 음. 근데 그때는 되게 옛날 거 썼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발표한 거는 칩 자체는 엔비디아가 한 2018년 그때쯤 발표한 건데, 그때쯤에 이제 들어온 그 엔비디아의 솔루션이 DLSS라는 게 있거든요. 아, 예. 네. 뭐 슈퍼 샘플링 이래가지고 프레임 뻥 튀게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그걸로 많이 장사질해서 욕 먹고 있는데, 네. 근데 제가 볼 때 스위치는 이게 좀 필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워낙에 그 낮은 그 해상도에 30프레임도 안 되게 고정 약간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스위치에는 이게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그 하이테크 때 로치씨랑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닌텐도 스위치에 대해서 살짝 이제 신랄하게 악평을 했다가 어떤 분이 댓글로
게임도 안 해본 놈이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굉장히 저희를 신랄하게 까셨던 개념이 있었는데 뭐 저희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개인 견해입니다. 견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스위치는 제가 봤을 때도 느낌이 정말 쥐어짜냈다라는 느낌까지 썼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거는 작년인가 재작년이었죠. 매기솔 컬렉션을 네. 샀잖아요. 네네. 제가 일본 가셨을 때 부탁을 해서 하는데 그쵸. 그게 플스2 때 게임인데 설마 매기솔 2랑 3가 60프레임이 안 돼요. 30프레임이에요. 플스랑 똑같아요. 그거 보면서 야 이게 60으로 안 된다고 스위치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둘 중에 하나잖아요. 개발사의 역량이 문제인 거냐 기기가 안 되는 거냐. 근데 야 이거 안 될 것 같진 않은데 뭐 두 게임이 코나미가 대충 해서 낸 걸 수도 있긴 한데요. 아니 그것도 외주 줬을 거 아니에요. 진짜 M2인가에서 외주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야 그거 보고 좀 굉장히 좀 갸우뚱했거든요. 이걸 60을 못 찍는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플스1 때 게임은 뭐 너무 오래됐으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소스 자체가 2랑 3는 그래도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성 살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는 딴기 정도는 다 60프레임이 돼요. 스위치만 안 되는 거니까 지금. 그게 참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보면서 느꼈던 게 야 스위치는 진짜 짜낼 만큼 짜는 게임인데 야 얘네들 언제까지 끌고 갈까 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요게 나오니까 그래도 성능은 좀 비약적으로 발전하지 않았나 이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전 때 얘기를 드렸지만은 뭐 지금 독점작들 타 기종 독점작들도 슬슬 나오려고 하는 분위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팝판 지금 리메이크 시리즈 이것도 지금 스위치2로 다 개발 중이라는 루머가 좀 파하게 돌아다니고 있고 낸다는 소문도 확실히 있어요. 그 뭐 런칭 타이틀로 같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얘기가. 그리고 충격적이었던 거는 앞서 저희가 DLC 1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엑스박스 얘기를 했었는데 이 게임 패스를 닌텐도 스위치 2에 넣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닌텐도가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닌텐도는 이런 거에 대해서 코멘트가 나가면 그거 오보입니다. 이러면서 그냥 딱 쳐내고 나가는 캐릭터인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긍정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긍정 신호로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 플스랑 닌텐도 입장에서 이걸 안 들어올 이유가 없는 게 안 그래도 그 PSN 플러스나 그 닌텐도 온라인 요런 걸 강제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쓰게 하는데 게임 패스 같은 게 직방이거든요. 솔직히 동물에서 뭐 젤다 이런 건 로컬에서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거 결제 안 해도. 그러니까요. 그런 거 강제하는데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 솔직히 경쟁사만 아니면 안 들여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네 거를 풀어서 내준다는 거니까 진짜 아무리 얘기할수록 경술국이다 이거는 진짜 아무리 따져도 참 액박 강정기인데 이거는. 그 마치 그 뭐냐 일왕이 그 미국 메가더 장관한테 서명하듯이. 그러니까 머리를 조아리고 저희가 졌습니다. 이거 참 웃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런 소문까지 지금 파다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 패스가 스위치 2 런칭과 동시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같이 런칭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게임 패스 시장을 넓혀버리겠다라는 전략도 있고 스위치 정도면 워낙 파급력 있는 기종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냥 보편적인 판매량만 예상하기로는 꽤 나가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 스팀덱 같은 개념의 기기들의 원형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 원형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성공한 공식의 원형적인 부분으로 스위치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안에서 밖에서 동시에 당한다라는 개념. 그 개념을 보여준 모델이니까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는데 각자 기대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도 다 나오진 않아서 그렇긴 한데 저는 기대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포트가 한 2개 정도 늘어가지고 그 충전하면서 외부 출력을 하면서 이게 그 독에 끼워서만이 아니라 그냥 꺼내놓고도 쓸 수 있고 약간 요게 자유로운 그런 게이밍이 됐으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장치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그 뭐 블루투스 연결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 인터넷 연결할 때 와이파이 같은 거 지금 2.4G인가 그걸로 고정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보통 그 스위치 나올 때 정도 기준이면은 5G 들어가는 경우가 좀 흔치 않았어요. 네. 거의 뭐 없던 없었으니. 기종이니까 2.4 정도에서 보통 머물러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게임 용량도 꽤 커질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아마 5G 이상을 넣겠지. 아마 거의 뭐 와이파이 7까지 들어갈 확률이 그러니까 크니까요. 아예 와이파이 7 넣어서 그 6G까지 넣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블루투스도 좀 더 빵빵하게 넣어서 뭐 아예 에어팟 같은 것도 지원하든지. 좀 제발 좀. 그거는. 근데 그거는 그럴 수도 있겠다. 닌텐도의 특성상 이 사람들이 항상 기기를 만들어서 낼 때 전제를 보면은
그 시대의 당대 하이테크를 집약해서 만든다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조금 모자르게 하면서 이거를 굉장히 스펙을 최적화해서 갖고 온다는 개념이라서 지금 웬만해서 퍼져 있는 스펙들은 다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5G나 뭐 블루투스가 어느 정도 뭐 지금 블루투스 몇 가지 간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레벨 정도까지는 분명히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이상을 넣어줄까? 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약간 갸우뚱?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기존의 기조가 그래야 왔으니까요. 근데 그래서 사실 저도 그거는 너무 큰 기대일 수 있긴 한데 해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그 저장 장치 좀 제발 NVMe 좀 넣게 해줘. 그건 이제 늦지 않을까요? 보통 이제 아니, 대중화가 됐으니까. 안 해줄 거. SD 카드 느려 터져가지고 그 로딩도 오래 걸리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 이제 저장용으로 그 슬롯 하나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체해서. 왜냐면 그게 워낙 보편화되고 있는 시스템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UMPC에도 그거 다 들어가거든요. 네, 2280 NVMe. 아니 그 콘솔 기계도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하지만 예, 상대는 일본의 닌텐도입니다. 저는 방금 로치 씨가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안 해줄 확률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안 해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저장 장치를 넣는다. 네. 이유 제 개인적인 이유인데, 그러니까 이게 2잖아요. 차라리 2가 아닌 다른 기종으로 했으면 로치 씨가 말한 의견이 어느 정도 다 저도 좀 수용될 것 비슷하긴 같은데, 해요. 예. 사실 그 스위치의 특성이라고 하면 전 오히려 딱 그 칩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뺐는데 니들이 그걸 스위치로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아예 이게 이름 감성적인 바뀔 부분이 거예요. 바뀌지 않나. 그러면. 근데 그 말이 맞으면서도 제가 이거를 플스랑 닌텐도한테 좀 욕을 하고 싶은 게, 아니 그럴 거면 설치하라고 강제나 하지 말든가. 그 기본 용량 개작게 해가지고 칩 바꿀 때마다 설치했다 지웠다 이렇게 만들어놨으면서. 로열사 나왔다. 로열사. 아니 그렇게 하면서 게임 독립 로열사. 확장도 안 돼. 아니 그럴 거면 칩으로 인증만 하게라도 하든가, 윈도우 마냥. 아니 그렇게 팔 거면은 그 돈 받고 그걸 왜 팔아, 이 말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꼭 오면 다른 거 하시던가 이러면서 또 나오겠지. 그렇죠. 사실 근데 그것도 한편으로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는 게 그 기기의 구조상 패널 부분을 뜯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나사로 풀어서 뭘 하든지 그걸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조립들을 하니까요. 그쵸. NVMe를 넣을 때 보통은 뭘 빼서 이렇게 넣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생각해보면 액정 부분이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액정과 이 기판 부분이 같이 연결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기술적으로 얼마나 납작하게 만들어서 그걸 넣었을 때 그게 그 정도에 될까라는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고, 설령 그거를 이렇게 풀어서 망가지는 걸 또 대비한다고 치면은 좀 애매한데라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가만히 더군다나 생각해보니까. 얘네들이 닌텐도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를 하면은 한국에서는 복돌이들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아니,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지만 그런 거니까요. 복돌이가 예. 뭐예요? 복제를 쓰는 사람들, 아. 복제 소프트를 이용하시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런 정책이 일어난 게 그런 복돌이들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한편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과연 해줄까? 더군다나 투 했는데 안 해줄 것이다. 할 거면 좀 캐캐묵은 원한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그냥 모든 걸 기억을 리셋하고 얘네가 새로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저는 안 해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요즘에 있어서. 이제 그 복로화 시키는 것들을 보면은 어쨌든 무조건 그 무선은 끄고, 그러니까 인터넷 접속을 끊어놓은 상태에서 돌리는 거가 국룰 같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왜냐면 잡히면 뱅 걸리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쓰시는 건 자유지만 그거를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 같은 경우도 이 스위치2는 1차적으로 봤을 때 후속 네이밍을 붙일 정도로 이렇게 갖고 왔다. 그리고 마케팅까지 이렇게 후속 네이밍을 밀 정도로 뭔가를 한다. 그러면 전작의 포지션을 뭔가 계승을 할 거라는 거는 분명한 건데, 그러면서 걱정되는 거는 굳이 비유를 그 오징어 게임 2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오징어 게임 1의 후광을 가져가는 느낌이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컨텐츠가 돼버렸는데 이게 속편 나온대. 그럼 어떻게 될까? 하면서 막 설왕설래가 있는? 근데 어느 정도 성공은 하겠죠. 기기 자체 메리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해요. 게다가 닌텐도 하면은 이게 전에 그 저희가 앞서서 얘기했던 엑스박스가 참 이걸 못해서 안타까운 건데, IP 관리한 만큼은 기깔나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죠. 그 IP가 정말 넘쳐나는데, 그 넘쳐나는 독점작들을 정말 무궁무진하게 할 게 많은데, 그것들을 무기로 확실히 보여주는 기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메리트는 줄 것이다. 다만 물론 이제 모든 게 공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스펙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 말고는 대체 뭐가 달라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2잖아요.
2니까 스펙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뭔가 이펙트가 더 좋아질 거고 그래픽도 좋아질 거고 분명히 더 메리트가 있겠지. 1보다는 확실히 비약적인 상승이 보여지겠지. 그래픽적인 걸 보여주는 게 잘 무난하잖아요. 그 결과치로 이게 정성적인 걸 뭔가 판단하기도 딱 좋잖아요. 그죠. 스위치에서 게임에서 뭐 그래픽 갖다 까이는 건 거의 없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 잘 보여준대. 근데 2니까 1보다는 못하겠지라는 말은 안 듣겠지만 야 겨우 이거야?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해왔던 방식대로 내는 기준으로 간다면 약간 그려지는 그림이 있거든요. 포장을 하던 기술적으로 승부를 보여주던 라인업으로 끌어오던 이런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망상했던 거 있거든요. 만약에 닌텐도 스위치 2에 썬더볼트 4를 넣어줘서 eGPU를 지원한다면 예? 덕후 같은 얘기 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라고 이 양반아. 외장으로 4090을 연결해서 그 트리플 A 게임을 와장창 돌릴 수 있다면 그러니까 닌텐도가 플스 프로가 되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플스 얘기? 프로가 뭐예요? 그 정도면은 그 스팀도 싸대기 때릴 텐데. 그래 지금 사실 그 아이디어가 제일 실현되기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독을 모양 독을 아니 자체에서는 독이 있잖아요. 그- 독을 별매로 파는 거죠. 예. 거기에 이제 그래픽 성능을 업그레이드해서 독 모드일 시에 비약적으로 정말 효과를 더 빡 올려주는 거죠. 아니면 거기에 키보드 마우스도 꽂을 수 있게 해서 예? 뭐 오버워치 발로란트 이런 것도 시켜준다든지 뭐 그러면은 저렴한 PC를 팔 수도 있는 건데 게이밍 PC. 요즘에는 워낙 이 UMPC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진짜 미니 PC 시장까지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기종 자체가 플스 지금 공개된 거 기준으로 봤을 때 플스 4와 5 사이라면 말씀하신 오버워치 정도는 그냥 돌아가지 않을까요? 지금도 도라는 갈 그러니까 겁니다. 그 말은즉슨 스위치만 유일하게 안 했던 전략이긴 하지만 물론 이제 그게 닌텐도의 기조가 어떨지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소니나 마이크로소프트는 결국 했잖아요. 프로 정책을 냈잖아요. 일종의 0.5 버전을 내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다음 기종을 가기 전 0.5 모델을 냈는데 지금 한 2세대 정도 거치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어쨌든 마이너스라는 결과가 좀 나오고 있다고 판단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워낙 이제 시장에서 이 프로라는 게 별 소득은 없는데 기기값만 상승시키는 역할. 근데 뭐 그걸 매출적으로 올리는 기준에서는 아싸 땡큐 이러면서 사가는 이제 층이 있으니까 고래서 미는 거고 그걸 아예 초반부터 미루려고 했다가 이제 지금 쓴맛을 계속 보고 있는 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엑스박스의 정책이었고 그러다 보니 근데 이제 그 정책을 교묘하게 주변 기기 형태지만 응용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가장 최적화된 기기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스위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걔네는 하이브리드의 개념이니까 들고 다닐 때는 그 기종을 하는데 집에서만큼 내가 그냥 꽂고 와이드하게 진짜 굉장히 좋은 품질의 그 시스템을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그런 느낌으로 그거를 0.5를 발매를 한다면 그건 모르겠다라는 느낌인 거죠. 오히려 잘 될지도 라는 생각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뭐 배그, 오버워치, 발로란트 이런 게 가능해진다. 그러면 진짜 한국에서도 싸워볼 만해지거든요. 근데 스위치는 국내 판매량도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맞아요. 그 대원 공식 자료를 예전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대략 100만 대는 넘어갔습니다. 여기에는 동숲이 혁혁한 공을 세우긴 했죠. 포켓몬도 있습니다. 아이. 우리나라의 어린 친구들은 포켓몬 하면 까딱 죽어요. 마리오도 있고 요즘엔 피크민이 대세던데요? 제가 그 동네에 서점이 있어요. 그 미미 씨는 몇 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몰이 있잖아요. 네네네. 마감 시간대 갔거든요. 몰 떠나지 않아. 안 떠나요. 와, 저는 그걸 보면서 야 포켓몬이 아직도 이렇게 이게 된다고라는 생각인데 와 무서울 정도예요. 됩니다. 아 돼요. 그들은 우리 모두의 친구였어요. 와 이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데 야 안 사줄까요?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만 반박을 드리자면 구매력에 있어서 애들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 20대 젊은 여성들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동숲이 어마하긴 하지. 아니, 저도 뭐 동숲은요. 동숲을 하지는 않지만 그 땡튜브 채널에 계속 오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뭐 저희가 상표를 어쨌든 노출을 하고 가리는 거는 뭐 알아서 얘기해 주십시오. 오늘은 또 드러내야 될 건 드러내는 게 있기 때문에 땡튜브 보면 아우니
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동숲 전문 크리에이터거든요. 그분 되게 동숲에서 별의별 걸 다 하시는데 정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제가 그 잘 나가냐 마냐의 기준 요즘에는 그 되팔렘들이거든요. 이거 되팔렘을 만들었냐 아니냐인데 닌텐도 스위치는 결정적으로 제가 볼 때 동숲이 그 되팔렘들을 무지하게 양산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그 동숲이 좀 혁혁한 공을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젤다, 마리오, 포켓몬 3대장도 있긴 한데 중복이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얘기를 드리지만 닌텐도는 계속 다음 차기적인 IP들이 또 나오고 그게 또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뭐 스플래툰이라든지 피크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회사 자체에서 끊임없이 뭔가 역량을 쏟아부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게 참 부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그 일본 AA 이하의 그 로컬 개발사들도 다 스위치로 가고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기하급수적으로 개발 비용이 상승을 해버리니까 이게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그리고 소니가 일본을 버렸어요. 뭐 아하. 그거는 뭐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좀 파이가 너무 커지는 문제라 그렇지만 어쨌든 그 개발비라는 게 무시 못할 수준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루머로 나오고 있는 게 저희가 오늘 이걸 얘기할까 하다가 이제 요거는 별달리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지금 뺐지만 GTA6 발매가가 지금 예상되는 게 10만 원을 넘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게임 소프트 가격이 대충 평균 7, 8만 원 선인데 그쵸. 제가 소문으로 봤던 가격이 14만 원 정도에 환율 따지면 보니까 14만 원 수준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00 받겠다 이거죠. 일반 형태에서 100불을 넘기겠다는 거예요. 알 수는 없지만 다른 메이커들이 내심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팔리면 아니 우리도 해야지. GTA는 가능하다 이거죠. 왜냐면은 아직도 그러니까 10년이 넘게 계속 우려먹고 하는데 지금 뭐 몇억 장 이상을 팔아먹었으니까 그쵸. 그 5탄으로 계속 우려먹었으니까 게다가 온라인도 잘 나가고 아직도 계속 잘 나가고 있고 리마스터로 계속 팔아먹어도 쭉쭉 나갔으니까 보통 GTA가 거의 기종 하나 나올 때 나오는 수준인데 지금 뭐 거의 뭐 한두 세 달 넘어설 정도로 계속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 근데 이제 요번에 나오면 또 이걸 얼마나 우려먹을까 그리고 이제 파급력이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얘네들 정도라면 얘네가 해주면 우리도 뭔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꼬리칸 타서 같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 대충 업어가는 전략을 펼칠 수 있는데 나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봤어요. 돌아와서 닌텐도는 어쨌든 자신들의 자산이 그러니까 풍부한 자산이 있고 이걸 갖다가 계속 비약적으로 가지고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후계 기종이라는 이름을 박았다는 것 자체는 좀 종합적으로 따지면 불안 요소긴 해요. 물론 어떤 전략을 펼치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걱정이 되는 게 닌텐도는 나름 혁신의 기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계속 안주하지 않는 기업. 근데 지금은 약간 정책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물론 이제 대중 친화적으로 간다는 전략은 그 이와타 사토루 씨의 그 사망 전부터 좀 이렇게 있어왔던 프로젝트이긴 했지만 그게 계속 이제 친화적으로 아주 그냥 베이스로 깔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환으로 좀 안주해서 가는 느낌으로 좀 가려나?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건 좀 작정한 건데 아예 이렇게 공개하고 가버릴 정도면 작정을 한 건데 그냥 진짜 아싸리 그 해상도는 안 높여도 되니까 FHD만 좀 확실하게 이렇게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4K 안 돼 대신에 뭐 FHD에서 레이트레이싱, DLSS, HDR 다 넣어줄게 이러면은 왜냐면 보통 닌텐도는 그냥 그걸 버추얼 콘솔 개념으로 팔았잖아요. 네. 보통은. 뭐 물론 이제 그 휴대기기에선 되는데 이걸 휴대기기에서의 이점을 갖고 온 거죠. 근데 그것도 어느 기기에서는 또 그러니까 뭐 DSS나 뭐 3DS 갔을 때는 또 이게 또 카트리지가 안 맞으니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예 이제 지금 같은 경우 후속 기종으로 가서 발전한 형태니까 이건 아예 휴대기종에서 갖고 있던 전략을 또 일부 갖고 온 거니까 어떤 식으로 얘들이 전략을 펼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안전빵으로 가겠다는 느낌이 좀 강해서 성공은 하겠지만 파급력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스위치 이름값은 가지 않을까? 얘들이 정말 삽질을 하지 않는 이상.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총평을 하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르마 씨는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은데 낮술 한잔 하신 건 아니고 일하고 오셨어요? 맞아요. 낮술 한잔 하고 오셨어요? 하긴 했어요. 아, 근데 왜요? 피곤해서는 아니고 아니 왜 방송을 하고 오는데 낮술을 하고 그러십니까? 아무리 시대가 우울하고 아무리 엑스박스가 삽질을 하고 있고 이렇다 한들 저희 다음 뉴스가 정말 여기 거에 대해서 뭔가 그 발가락이든 손가락이든 걸치고 계신 분들한테 지금 소주잔을 불러온 소식인데 먼저 드시고 뭐 어떡합니까? 뭐
거기에 손가락 걸치고 있는 거 아니죠? 아 설마 설마 거기에 주주십니까? 근데 그러면 인정. 아 인정해. 그러면 충분히 인정해. 아니 지금 거기 주주면 술만 빠는 게 아 아니라 그치 그치. 야 그건 짝으로 갖다 드려야지. 그거는 우울증. 그러니까 그거 마음이 너무 아파. 다음 소식은 되게 우울해요. 거기 계신 그 관련된 보신 분들이라면. 예, 아. 우선 일단 국장님의 답변에 말씀드리면 오늘 솔직히 녹음하면서 말수가 좀 적어진 이유 중 하나는 이게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제 양옆에 계신 분들의 공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열변을 토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나도 듣다 맞아. 보면은 고개를 그건 자동으로 맞아. 끄덕일 수밖에 없어. 아니 평소에는 열심히 끼고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깜빡이 끼고 들어오시면서 아니 내가 할 말을 거진 다 해주고 하면은 난 당연히 옆에서 그럴 수 있지 아니, 그럴 이게 수 있지 그럴 그럴 때가 수밖에 있어요. 없어. 이게 액박의 전략이라는 거야? 네. 이게 말을 듣다 보면 내가 생각한 거 이 앞에서 다 얘기를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지니까 그냥 어떻게든 조용히 할 만들어낼 수밖에 거 없어요. 아닙니까? 우리가 방송쟁이로서 지금 10년을 갖다가 탐험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든 이빨을 털어낼 거 아니에요. 모든 영혼을 끌어모아서 털어낼 거 아니야 이거. 아 우리도 그 무한도전식 솔루션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웃음 클릭. 요 썰고 저 썰고라는 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마이크를 제가 채워야 돼. 이 오늘 주제에서 보면 좀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아까 저희 지난주 방송이 됐지 언제 방송이 됐지 모르겠지만 이제 디스크 1 방송 때 DS입니다. 하이트신가요? 하이테크 네, DS예요. 레트로가 디스크예요. 고전이잖아요, 그거는. 고전과 최신입니다. 아니 본인이 오프닝을 하시면서 그걸 알겠습니다. 까먹어. 그러면 정정해서 시즌 패스 1으로 하자. 그래 시즌 패스. 야, 그것도 더럽게 비싸 진짜. 봐봐. 양옆에서 이렇게 떠드는데 내가 어떻게 떠드냐고. 오늘 둘이 벌써 텐션이 증명해주고 높아. 있잖아. 오늘 텐션이 양쪽에서 너무 높아. 이런데 우리가 도대체 나한테 방송 뭘 준비라고 해서 그래. 원합니까? 방송 텐션으로 가야 돼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가만히 있잖아요. 쥐죽은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기옥을 모았다가 방송할 때 다 썼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기절하시는 거죠? 개왕권 100배 이런 거 한번 해줘야 된단 말이야. 자, 일단 전에 엑스박스 때도 그랬지만 얘들이 뭔가 뜻이 있겠거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거 억지로 쥐어 짜낼 수도 없고. 솔직히 그래요. 얘들이 툴을 냈으니까 이유가 있겠지. 그러다 보면 생각하는 것들이 대화하다 보면 생각나는 것들을 양쪽에서 풀고 있어.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방송 텐션을 올리려면 나보고 이렇게 악을 쓸 수밖에 없잖아! 내가 이거 그러니까 약간 자연스럽게 좀 아닌 것 하고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드는 게 이게 지금 본인이 그냥 좀 허허실실 넘어가는 건데 만약에 전문 분야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중국집에 갔어. 짜장면이 나왔어. 군짜장이 우리는 메인 메뉴인데요. 이렇게 나왔다 쳐. 나도 눈치 깠어요. 이 아저씨 자기 그 주장은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천대를. 만약에 아니. 여기서 분짜장이 나왔어. 아 이거 이렇게 짜장면 먹고 싶다. 아 짜장면이 이렇게 불었어. 아 우리 아니, 시그니처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여기서 할 말 무장. 짜장면은 말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지금 이분 포지션이 지금 박명수 씨인데 그러니까. 지금 자기 위주의 그 주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미 버린 거예요. 거성이야 거성. 버리다니. 아니, 오히려 나는 그 중국집에서 왜 아니. 그렇게 냈는지 생각을 하겠지! 거성 유카르마 선생이야. 지금 완전 그 마인드예요. 내가 무릎을 꿇은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추진력을 써야 된다. 어차피 이 달려라 버- 갈 거니까. 어차피 이 버리는 회차는 저 두 놈이 버리는 회차라니. 지금 당신 녹음한 회차를 버린다는 거야. 내가 버렸다고? 아니 말 잘하셔야 돼요. 당신이 주인공이 못 되는 건 버리는 회차고. 내가 주인공이 되든 말든 회차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저 버린다, 이런 노예 두 마인드가? 놈이 열심히 하게 놔두고 열심히 나는 털어. 좋은 것만 취한다. 열심히 털어. 우린 결국 SCB였어. 그러니까 니네를 여기서 캐와 이 자식아. 예. 그러니까 국장님이랑 나는 프랩만 하고 좀 소스 만들어가지고 나가는 거는 내 이름으로 나가고. 우리는 뭔가 마린이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우리는 결국 SCB였고 여기가 맨크스였어. 지금 커맨드 센터 와, 이거 캐리건처럼 버려야 되나? 와, 씨. 아, 오늘 그러니까 참 내가 제일 나가다야 뭐야 이거, 씨. 샘숭 얘기가 나와서 이랬습니다. 어쨌든 자 스위치 얘기를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건데 하여튼 뮤미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스위치 2 흥행할까요? 망할까요? 저는 근데 솔직히 처음에 이 얘기 나왔을 때도 얘기했지만 기대가 잘 안 돼요. 왜냐면 2라는 거에서 별반 다를 거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고. 제가 이 얘기를 여쭤본 거는 저희 중에서만큼 스위치는 가장 빨리 얼리 어답터로 구매하신 분이에요. 아 그쵸 네, 저희가 뒤늦게 구매했고 가장 먼저 구매해서 쓰셨어요. 그만큼 맞아요. 스위치를 굉장히 눈독 오히려. 들여서 구매를 했던 분인데 그랬죠. 오히려 기계 사이즈가 화면이 커졌잖아요. 꽤 좀 한 1.5인치인가 거의 7인치인가 거의 그 정도 7, 8인치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거의 그 OLED 버전 수준으로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그 보니까 스팀덱이나 그 로고 굉장히 온라인 수준으로 커진 것 같던데. 커진 사실 UMPC가 그 정도 스펙으로 가니까 요즘에.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디 놀러 갈 때 스위치를 좀 많이 들고 다니는 편인데 아, 무게가.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바리바리하게 싸들고 다니는 편이다 보니 가지고 다니기에 가동성이 생겨야 되는 이 휴대기기인데도 안 갖고 다니게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더 많이 들었고 그래서 여자들이 라이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 맞아. 라이트가 진짜 아, 가벼웠어. 어차피 거치형을 안 쓰면 어. 뜬 생각인데 그냥 딱 이것도 갤럭시에서 느낌이 갤럭시 시리즈 중에 폴드랑 플립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딱 그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약간 폴드나 울트라 같은 느낌이면 맞아. 이제 1이 약간은 그 뭐 플립이나 기본형 같은 느낌이. 자, 어찌됐건, 이제 올해 4, 5월쯤에 뭐 국내에서 시연회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전략을 좀 펼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 자료가 많이 나온 만큼 이제 올해 안에 등장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발매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기대를 하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처럼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계시리란 생각을 들으면서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 여기에 발걸치고 계신 분들께는 정말 배를 부여잡고 씁쓸하면 나날에 정말 숫자를 기울이실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상장 후 첫 적자 돌입한 NC의 운명은입니다. 야, 이건 참. 야, 근데 그거에 앞서 오프닝 토크를 하려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여기에 살짝 견져야 되겠는데 우선 이 내용, 이 충격적인 내용 요약을 좀 해주시죠. 왜? 갖고 있지. 주식 갖고 있어. 100% 갖고 있어 이거는. 아니 자기가 아니어도 가족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얼마에 들어간 거야? 얼마에? 야, 옛날에 내 친구 거의 NC 거의 아니 야, 이 정도면은 가족 중에 임원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있어. 이만은- 아유, 네. 진정하시고. 릴렉스. 야 빨리 소주 갖고 와. 예. 2월 12일 NC소프트 실적 관련 컨퍼런스 콜을 이번에 진행했었는데요.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조 5,7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3% 감소하였고 영업 손실액은 1,092억 원으로 적자 전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당기순이익은 9,412억으로 56% 급감하였고 56%. 미안합니다. 가능한가? 세다. 시장 컨퍼런스보다 시장 컨퍼런스보다 부진한 결과로 나타났다는 내용입니다. 예, 어쨌든 이 NC 측에서 이 컨퍼런스를 발표하면서 뭐 지난해 대규모 영업 적자 탓에 실적이 부진했지만 뭐 조직 효율 결과를 다 마친 만큼 한결 가벼운 몸짓으로 올해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지켜봐 주세요라고 코멘트를 남기셨는데 동이 틀까요? 모르겠어요. 겨울이야 이게. 이거 저도 그거 쓰고 싶어지는데 의문부호로 틀 거지? 제가 그 집에 이제 몇 년간 커튼을 안 달다가 그 커튼을 달았는데 암막 커튼이에요. 야, 암막 커튼의 효능을 그때 알았어. 이걸 한번 해놓고 자니까 야, 밖에 환한데 그걸 해놓으니까 야, 몰라, 어두워. 난 계속 밤인 줄 알았어. 몰랐어. 무서워. 어두워, 계속 어두워. 나 잠만 잤어. 그냥 겨울잠을 계속 자다가 주말에 잠만 자다가 이상하다고 해서 봤는데 쨍쨍해. 야, 아니, 이거 몇 시야? 그러면서 봤는데 왜 NC만 암막 커튼을 달아놨어요? N공 집안에 암막 커튼만 달려있어. 아이, 씁쓸하다. 아니 뭐 집에다 뭐 플라네타리움이라도 다시게요.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갖고 계신 거 아니죠? 예. 아니 그냥 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제 계좌에 제가 그 작년에 회사 이직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주식이란 거 샀었어요. 네. 그게 이 회사예요? 아 설마 오버랩 설마 아니면 비슷한 걸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비슷한 그냥 납품을 얘네가- 사셨나? 제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래놓고 나보고 말이 없대 지금 말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못 살아. 속쓰린 분의 머뭇거리. 신상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아니, 뭐. 잠깐 멈추겠습니다. 요약 정리하면 감정이입돼서 좀 그랬어요. 어쨌든 NC가 이 상장한 이래 최초의 적자로 돌입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그 수익 발표나 이런 걸 결과 자료들을 보면은 딱히 그냥 느껴지는 거는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냥 NC가 NC 했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보면 내부적으로 그냥 인력 정리만 해서 어쨌든 비용을 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방파제를 막았다는 건데 막고 나서 뭐가 더 좀 효율적으로 쌓여야 되는데 안 쌓이는 느낌? 그러니까 모래성으로 방파제 쌓는 느낌밖에 안 들어서 과연 이게 턴어라운드가 가능할까? 근데 이게 약간 그 대표적인 그 지금 하락세인 기업이랑도 약간 그 기조가 다른 게 인텔 같은 경우에도 결국 신제품을 내고 그 엔지니어들을 다시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인텔은 뭐 양자 컴퓨터 하기든 뭐든 해서 굉장히 많이들 네, 그래서 눈여겨보시던데요. 노력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되나 싶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HBM이 안 돼도 뭐 어떻게 하면 되나? 뭐 임원들급 다 잘라내고 뭐 엔지니어들 새로 들어오면 되나? 이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NC는 그게 없어요. 되나? 가 없어요 지금. 뭐 새로 나온다면 뭐 있어요? NC?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올해 아이온2, LLL 이렇게 두 개가 일단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온? 회사에서 기대하는 건 아이온2를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이온이요? 그 NC는 이제 그거에서 눈을 좀 돌려야 돼요. 제가 볼 때는 MMORPG에서 눈을 좀 돌려야 돼요. 뭐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좀 해결책이 안 되다 보니까 자사주를 통해서 M&A를 하겠다는 뭐 계획도 밝혀왔는데 만약 이 M&A가 실패하면은 올해도 자사주를 소각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해서 높이겠다라는 건데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1.9%에 해당되는 자사주 41만 주를 소각을 했습니다. 예정액은 장부가 기준으로 1269억의 규모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계속 올리겠다고 하지만 감히 말씀드리는 것 같아 좀 죄송합니다만 지금의 NC는 답 없다. 예. 그냥 저는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많지만 그냥 NC라는 회사를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저기는 뭔가 구조적인 것부터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굉장히 수직 계열화된 느낌이랄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리니지 원툴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경영진이 게임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는 느낌이에요. 정확하게 리니지식 BM에만 이해가 있어요. 그쵸. 그걸로 가장 수익을 많이 뽑아왔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거만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삼성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성공한 게 갤럭시인데 갤럭시만 있는 거예요. 삼성이 지금 어떻게 살아남아 있나요? 삼성 디스플레이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뭐 메모리도 있고 있으니까 살아남은 거거든요. 근데 갤럭시만 했을 때 갤럭시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죽어야죠. 근데 요 근래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갤럭시 신작 모델이 나올 때 삼성전자 내부에서 보통 부품을 조달해서 만드는데 그게 안 돼서 이제 마이크로닉스인가요? 거기 거를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 예, 마이크론 거를 갖다가 써버려가지고 삼성이 자신들의 플래그십을 내는데 외부의 모델을 갖다 써버리니까 자사의 거를 안 써버리고 근데 그것도 결국적으로는 뭐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뭐 차후에는 이제 나갈 모델 초반만 그렇고 이제 점점 더 삼성 물량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 약간 내부 부탕질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분위기가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제품들은 품질만 쇄신하면 어떻게든 끼워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하드웨어니까. 근데 문제는 그 NC는 종류가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그게 가장 문제 같아요. 그 리니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린저 C들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하도 이게 삽질한 걸 그리고 많이 보여주니까. NC식 제일 큰 문제는 그 품질이 문제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 BM의 품질 이게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내려가는 게. 그러니까 지금 아예 방향성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건데 아니면 사업 다각화 자체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예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마음조차도 없는 것 같으니 답이 없다. 저도 이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NC 게임들을 좀 해보셨나요? 저는 예전에 생각해보면 불소 잠깐 해봤던 것 같아요. 불소? 저는 리니지는 전혀 못 건들겠고 저는 진짜 어렸을 때 한 2004, 5년 이때 리니지 2랑 아, 아이온 리니지. 잠깐 맞아. 저는 하나도 안 해봤습니다. 게임 한참 할 때는 메타슬러그나 그런 오락실 게임 위주로 했었고 아 정석의 정석이다. 수학의 정석 사실 같은. 컴퓨터 게임은 그래봤자 스타크래프트 스토리 미는 거였고 디아블로 2 하거나 NC는 솔직히 리니지라는 이미지가 있었고 그 외 게임들은 솔직히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다만 NC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라 그러면 전 솔직히 제 직업이 좀 많이 떠오르는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NC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면. 전문가의 손길. 근데 이거는 어느 직장이든 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NC 자체가 리니지로 성공했다, 리니지 원툴이다라고 말하는 게 결국 리니지를 모든 게임에 리니지를 더 씌운다라고 하는 게 이유가 딱 한 가지지 않습니까?
리니지가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지간히 성공했냐고. 그냥 잘 나왔다. 그냥 솔직히 말해서 메타슬러그 시리즈 정도나 킹오파 시리즈 정도 잘 나왔다 정도가 아니라 매출액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굉장히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들으시는 분들께서 메타슬러그나 제가 킹오파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리니지 자체가 워낙에 처음에 잘 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게임에 리니지를 씌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성공한 자기 공식들을 딱 그렇게 만들었다 보니까 이게 더군다나 가다가 위험했거나 잘 안 돼서 좀 다른 방향으로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적자가 나기 전까지 어마어마한 매출을 끌어와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네 직업이랑 관련이 있어? 다른 직업이랑 관련이 있어라고 하면은 뭐 셰프들이나 아니면 이제 각 계열사의 부장님, 사장님들이 꼭 자기가 성공한 방식을 꼭 대입하려고 해. 현재 이제 시대 상황이나 그런 애들의 그런 방향성, 시장 조사나 그런 건 관여 안 하고 우리 때는 이렇게 했어라고 밀어붙이는 상관들이 꼭 있잖아요. 라떼를 찾는. 그렇지. 라떼를 찾으면서 거기에 이제 좀 변형을 시켜줘야 되는데 안 해. 왜? 나는 이렇게까지 해서 셰프가 됐고 부장 달았고 내가 사장 됐거든. 그러다가 꼬꾸라친 거야 결국은. NC가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그게 일단 먹고 살 수 있는 한계선은 솔직히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이건 언젠가 질리는 그 시점은 장담은 못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이번에 왔을 뿐이고 그 공식대로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지금 피를 본 건데 이게 저는 솔직히 1년 더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NC가 바뀌어. 왜? 한 번 정도 기후 쓰러진 거는 그냥 뭐가 잠깐 있었을 거야 하고 만약에 올해 25년에 다시 적자전환 해봐요. 맞았다 하고 또 간다니까. 죄송해요. 흑자전환을 하면 흑자전환 해봐. 그냥 잠깐의 기우였다. 24년에 뭔가 잠깐 좀 버그 걸렸다. 이럴 수 있다니까. 저도 그 부분엔 동의하는 게 아마 그 방향을 전환할 정도의 충격이 오기 전까지는 안 바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리니지 하는 아저씨들이 좀 많이 그동안 너무 오래 좋아해줘서 문제인 것도 같아. 게임 유저들은 애정을 갖고 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좋아하는 감정으로 계속 그거를 접근해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은 없는데 이게 기업 자체에서 봤을 땐 너무 이 사람들의 고의를 짜내는 듯한 이미지를 많이 연출을 했고 그러면서 그것만 파줬고 그러다 보니 이 회사는 다른 거 우린 이것만 돌려도 먹고 살 수 있는 데가 돼버리니 다른 걸 할 생각조차를 안 하게 만들어버린 게 되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식업 숟가락 살짝 하나 얹으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게를 열었어. 잘 됐어. 근데 단골이 생겼어. 단골이니까 이제 사장님이 이제 사실상 가게를 여는 건 단골 때문에 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음식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장사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골 한 명 때문에 하는 건 아닌데 망한 가게 케이스 중에 하나가 단골이 이제 여기서 입김이 시작됩니다. 사장님 뭐가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내지는 옆집에서 뭘 해줘요. 이렇게 했을 때 사장이 뚝심 있게 자기 거를 밀고 나가든지 아니면 받을 건 받고 수용하고 해야 되는데 NC는 여기서 그건 있었죠. 결국 NC를 먹여 살린 거는 리니지라는 건 부정 못하잖아요. 그 수익 구조 자체가 결국엔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컨텐츠가 이 사람들한테 손해가 가게끔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 지경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사람들은 약간 우리 그 무협에서 나오는 결국에 그런 구조 때문에 주화인마에 걸려버린 거죠. 거기서 계속 매출도 나오니까 잘 돼 보이겠지. 왜? 돈을 어쨌거나 가장 큰 손들이 있으니까. 문제는 큰 손뿐만 아니라 음식점도 잘 운영되려면 단골 한 명 잘 물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물어야 돼. 금액이 소소하더라도 와가지고 국밥 한 그릇이라도 먹어주는 사람 여러 명을 잡아야지 좀 되는데 뭐 맨날 한 달에 와가지고 100만 원 쓰는 만 잡으면 뭐예요. 이 나중에 한 그릇에 10,000원 주고 먹던 사람이 만 원어치만 먹던 사람이 나중에 2, 3만 원, 10만 원, 5만 원 낼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결국에 계속 100만 원만 받아 먹다가 이 꼴이 난 거죠. 그리고 제가 국내 한정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대기업 중에 제가 볼 때 원툴로 살아남은 회사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못해도 투툴, 그러니까 모바일 콘솔 아니면 모바일 온라인 PC 온라인 게임 이런 식으로 최소 2개는 가져가야 그 시장에서 개발 파일을 봤을 때 최소 장르를 2개 정도는 가져가야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NC만은 그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카르마 씨가 SNK 게임 얘기를 하셨을 때 그게 번뜩 든 생각인데 이게 NC랑 넥슨을 딱 떠올려서 회사를 대입해 보잖아요. NC는 SNK 같고 넥슨은 캡콤 같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출발점은 어쩌든지 약간 비슷해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넥슨은 그래도 여러 가지 장르를 계속 만들려고 했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뭐 IP를 갖고 와서 뭐 피파를 지금 한다든지 아니면 뭐 데이버 다이비를 뭐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좀 소소하게 만들었지만 그것도 흥행을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갖고 와서 뭐 이게 성공을 하고 막 하는데 캡콤도 그렇잖아요. 뭐 어떤 여러 가지 장르들을 계속 만들었고 격투 그 붐이었던 시대에서도 결국 뭐 바이오하자드 같은 것도 만들었고 뭐 기모자도 만들었고 뭐 디노크라이시스 등 뭐니 실패도 많이 해봤. 실패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성공을 했잖아요. 뭐 로스트 플래닛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다양하게 뭔가를 만들어 지금 굉장히 그 건실한 IP들을 많이 확보를 했고 이게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IP로 또 키워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시간을 굉장히 들였는데 지금의 SNK와 NC가 뭐가 다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해요. 지금 신작 내는 것도 나쁘다는 의미 아닙니다. 아랑전설 신작이 나오죠. 뭐가 다를까? 이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다른 예를 들면은 게임이 아니어도 어떻게든 수익만 내면 회사로서 존립은 가능하거든요. 예로 들면은 넷마블이 있어요. 뭐 웅진 코에이나 뭐 그 하이브 쪽 이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없는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NC는. 하지만 그렇게 따져도 리니지랑 철권 콜라보는 에라잖아. 그거는 난 싶었나 보죠. 그건 진짜 기획자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일본에도 너무 닌자 씨가 웃기긴 있네. 했어. 와, 나 제가- 진짜 그거 보고 황당해 끝이라 이게 거짓말이지 이러면서 봤어 나는. 제가 이런 말 하게 될 줄 모르겠는데 되게 이제 철권이 좀 싼티나 보이는. 그러니까 난 진짜 철권이 이렇게까지 뭐 IP를 다 약간 라이센스를 주나 뭐 이 생각이 들어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중세시대물에 무협지 갖다 얹어놓은 느낌이어가지고. 아니 철권에 파판 16 캐릭터 나오는 거 그래 뭐 이해할 수 있어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는 좀 괜찮았어. 아니 뭐 한두 명 나오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철권도 웃긴 게 철권도 참 애매해지는 느낌인 게 걔네들은 파판 캐릭터를 넣으면은 그렇게 인기 캐릭터인 티파나 클라우드는 집어넣을 생각도 안 하고 아니 그 갖고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가 그러니까. 다른 게 근데 그거는 개런티가 안 맞았나? 아니 이악 물고 그렇게 반대를 하더니만 아니 진짜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그 대다수 유저 다 아저씨들인데. 아니 그리고 걔네 많은 걔네가 여자들은- 옛날에 게임을 만들었던 작품 중에 에어가이츠라는 게 있었어요. 그 스퀘어랑 합작해서 만든 게 있어요. 거기 클라우드랑 티파가 나왔었단 말이야. 아니 근데 그런 전례가 있었으면 갖고 올 만한데 뭘 굳이 그거를 하여튼 좀 그래요. 그 보면서 참 저런 애들을 갖고 오냐 싶은데 하여튼 뭐 그것도 지네 정책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거만큼 참 이게 쇄신은 해야겠는데. 저는 솔직히 그거 영상 보내주신 거 보고요. 야, 리니지 하면은 검이 다들 좀 아이템 한 번쯤 들어봤던 무슨 검이 있잖아요. 집행검이요? 아니 말까지는 안 하는데 집행검. 뭐 아무튼 뭐 네. 집행검이 있는데 야 근데 주먹 쓰는 애가 나온다고? 좀 너무 건틀렛 이제 뭐 건틀렛 장사할 거야? 순간 그 그러니까.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이게 만약에 뭐 불소 같은 거에다 뭐 이렇게 비슷하게 섞인 내 거였으면 말이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뭐 나았어. 많이 조금 있는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랑그리스타나 어. 뭐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배경이 좀 비슷한 중세 쪽 아니면 겹치든지. 건틀렛으로 할 거면 뭐 던파도 있고 뭐. 그러니까 아니 건틀렛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좀 어느 정도 리니지의 좀 무기나 시대적 배경에 맞게끔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 분위기 장르가 맞아야 되는데 이건 정말 그러니까. 생뚱맞게 동서양이 그래 중국하고 유럽하고도 싸웠는데 뭐가 다르겠냐 하겠지만 근데 철권은 이게 좀 너무 안 맞잖아. 나는 그 거짓말인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보면서 이게 하다못해- 장난해? 그러면서 봤어요. 하다못해 시대라도 맞으면 몰라. 뭐 중세 때 뭐 아까 말한 대로 무협도 시기상 어떻게 맞추면은 뭐 중국 그러니까 뭐 그걸 좀 맞추면 되겠지. 근데 이 철권은 너무 격떨어지지 않았냐 이거죠. 이 교집합이 없는 콜라보를 갖고 와버리니까 한편으로 보면 정말 저 회사 입장 생각하면 정말 다급함이 느껴지는 콜라보랄까. 애쓴다 느낌? 우리 뭔가 해요. 아니 대단한 IP를 갖고 와서 할 거예요. 이런 건데 야 이건 그러니까 좀 문제는 웃긴 건 그래도 대단한 IP도 이게 한두 개가 아닌데 왜 하필 철권이냐는 거죠. 아니 뭐 왜 하필 기존에 철권이야? 뭐 사이가 안 좋은지 뭔지 모르지만은 아니 그 차라리 스텔라 블레이드 이런 애들을 갖고 와서 하든지 아니면 뭐 니케 이런 애들 갖고 와서 하든지 니케? 승리의 여신 니케인가요? 네. 그거 그쪽 회사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프트업인가요? 갖고 와서 그렇게 콜라보를 하면 뭐 중세랑 좀 뭐 너무 미래지향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검 갖다 싸우고 뭐 이런 좀 약간 교집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고전과 고전의 만남이 하고 싶었을 그러니까 뭐 수도. 하는데 아니 근데 고정과 너무 심각하잖아. 네. 칼하고 총. 전 진짜 하다못해 팬 장사 할 거면 차라리 뭐 BTS 콜라보 이런 걸 해봤어도 이거보단 나았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넷마블하고도 그 IP 사업을 좀 했으니까 차라리 그쪽 IP에서 뭔가를 좀 갖고 오던지 뭐 그냥 나쁘지 그쪽에서 않았겠죠 진짜. 그쪽에서 뭔가를 계속 그렇게 그쪽은 뭐 IP를 계속 갖고 와서 만드는 식의 그 플랜들이 많았고 퍼블리싱이 많았으니까 뭐 그렇다 칠 수 있지만 야 이건 너무 뜬금이 없으니까 이 뉴스를 보면서 그것까지 나와버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카르마 씨 의견에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더 꼬꾸라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는 저 거예요. 꼬꾸라져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야 정신 차려 이건.
주주들한테는 미안하지만 한번 이거 꼭 끌어줘야지 정신 차려. 그 내부적으로 아마도 고인물들이 많다는 결과물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맞아요. 그냥 어쨌든 유지보수로 가는 것조차 안 되는? 여기 한 솔 좀 덧붙이면요. 전 고인물을 싫어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물이 고여서 썩는 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인물은 사실상 그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오래되신 분들의 그 지혜와 경험은 당연히 받들어야죠. 근데 있어. 문제는 고여서 문제는 결국 계속 말하지만 썩는다는 거예요. 썩어서 지금 이게 전 솔직히 좀 더 썩어서 문드러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대로 그대로 갈 거면 썩고 아니면 여기서 진짜 좀 새로운 방향성으로 전환하면 당연히 잘 돼야죠. 대신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되는데도 좀 걸릴 것 같아. 근데 이게 확실하게 좀 치료를 받으려면은 더 썩어봐야 될 것 같아요. 더 썩어야 돼. 마무리한 입장에서 얘기하면 대중들은 NC가 어떻게 하면 될 거라는 답을 다 알고 있는데 NC만 이악 물고 귀 닫고 있는 상황. 안 들어먹는 상황. 혼조가 솔직히 성공 사례가 너무 많은데 자신들이 뭔가 이뤄놓은 것에 좀 갇힌 느낌이랄까. 더군다나 이게 성공하고 리니지를 만약에 뭐 한 1, 2년 내지는 5년 정도만 해서 끊었다 이러면 몰라요. 오랫동안 장소해왔잖아요. 그것도 너무 크고. 엄청이죠. 뭐 그리고 아까 기준이면은 거의 저기 로치 씨가 말도 했지만 뭐 이제 모바일이나 그런 쪽에서도 리니지 M이 나왔을 때 솔직히 전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리니지 M인데 또 M도 잘 됐잖아. 잘 됐죠. 그러니까 결국 그 리니지 M이 리니지에서 따온 M이지 뭐 새로운 리니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사실상 PC 플러스 알파 버전은 리니지라는 그 토대 자체 교과서가 아니 이건 바이블이지. 그러니까 NC의 바이블이지 리니지라는 것 자체는 여태까지 성전이야 성전이야 진짜. 그 리니지 M 잘 됐을 때 다각화라도 어떻게 좀 시도했으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것 같은데. 이미 끝났다고 봐요. 그때 실패하고 그러니까 그때라도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 적자 나기 전에더라도 돌아왔어야 돼. 택진형이 처음에 자기가 게임에서 만들려고 했었던 그때처럼 인터뷰 때 했었던 그 말처럼 했었어야지. 광고 찍으면서 집행검 얘기하지 말고 뭐 회색검 그거 하지 말고. 갑자기 문득 떠오르네. 이 스노우볼이 그럼 NC 다이노스라도 되는 건가? 그게 얘기가 많잖아요. 이제 다이노스- 야구단 팔 거냐고 얘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유력하다고 얘기가 많죠. 왜냐면 거기도 야구단이 보통 그 스포츠단들이 이제 대형 구단 같은 경우 1년에 야구단 기준이면 1년에 4,500억 쓴다고 하는데 아우, 그거라도 이제 아끼려면은 그 최소 경비로 4,500억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려면 일단은 넘기는 게 필요한 답이 거부터 아닌가. 정리해야지.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걸 더 아마 정리하는 수순을 밟겠죠. 뭐 거기는 그렇다고 타자들한테 집행검 치고 공치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홍보라도 할 거 아닌 이상. 그렇게라도 했어야 됐어. 근데 지금 사실상 그렇죠. 지금 NC 상황은 그러고 두고 남아야 될 상황이에요. 집행검 들고 빠따 치고 그러면서 홈런 때려야지. NC 자 여러분 주장 집행검을 들고 좋은데. 야구를 하시죠 이래야지. 솔직히 이제는 진짜 똥꼬쇼라도 네. 해야 될 시점이 왔는데. 그렇지. 눈물에 똥꼬 근데 이러려면 1년 더 망해야 된다. 그걸 확실하게 주장 느꼈다면 엄청 좋은데 제가 내가 볼 때는 알기로는. 그 경영진을 한번 갈아야. 그러니까 갈아도 똑같을 수 갈아도 있으니까 근데. 한 번 더 당해봐야 된다니까. 경영진 바뀌었어. 근데 저 경영진은 그때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내가 하면 다를 거야. 근데 방식이 똑같아봐. 1년 더 말아먹어야 된다니까. 화딱지가 많이 나셨네.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 줄 평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송구영신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를 정말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셔라. NC 입장이라면. 제일 잘 나가는 것 한두 개만 빼놓고 제가 볼 땐 이제 다 닫고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하는데 쓸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로치 씨랑 말 너무 비슷하긴 한데 박물관 아니잖아요. 이제 필요 없는 건 버리고 야, 새거 만들어서. 넥스는 박물관이라도 만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야 진짜 너무한다. 그게 아니, 왜 지금 약간 박물관 느낌으로 보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갤럭시 3부터 갤럭시 한 25까지 같이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방송국에 그게 있었어요. 어떤 의대 응급의학과 교수님께서 외국 나가보면 저기 대학병원이 저렇게 휘황찬란한 데가 있느냐라고 외국인한테 말하는 게 있었어요. 대학병원에 이게 병원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 살리는 데 집중해야지 저렇게 외형을 꾸미지는 않는다. 물론 그때 나오신 분께서 왜 그렇게 꾸미는지 그런 이유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꾸미다는 게 나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자, 게임사잖아요. NC가 게임사잖아요. 그럼 게임사로서 존재하는 의미가 물론 기업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겠지만 게임사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의미 자체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이테크 피플 오늘 이슈편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DLC 2개로 쪼개면서 떠들어 제꼈는데요. 끝으로 저희가 하나 떡밥을 아까 뿌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첫 번째로 공지사항을 말씀드릴 거는 레트로 회차가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녹음을 먼저 한 다에 집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 레트로 게임들을 좀 공통적으로 해본 것들을 찾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레트로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에선 최대한 찾아서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해서 어찌 보면 본편이 좀 나올 수 있는 시간 좀 걸릴 것 같다. 대신에 이제 하이테크나 이런 걸로 좀 많이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방송은 좀 꾸준히 갈 수 있도록 진행을 좀 하겠다. 어떻게든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렇게 모여서라도 하겠다. 한 나는 명이요? 아니, 근데 전례가 있었어서. 나 예전에 레트로에 당신들 안 돼가지고 혼자 녹음했었어요. 진짜 스튜디오에서 정막의 스튜디오에서 혼자 떠들으면 얼마나 힘들었는데. 1인 방송. 그리고 2명도 꽤 했었어. 어, 아니, 두 두 명은 그래 혼자 나도 됐어. 쇼마스터본이라고 알지만. 들어봐요. 어쨌든 관심이 없어서 참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어쨌든 꾸준히 내야 되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레트로가 왜 이렇게 안 나와라고 싶은 부분이라도 조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미리 좀 전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10주년이다 보니까 나름 소소하게 준비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직 공지상으로는 저희가 안 올라가고 좀 기간이 안 됐는데 첫 번째로는 투표나 이런 거를 공식 홈페이지나 아니면 땡튜브 쪽에 좀 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준비가 되면 저희가 공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마스터 프로젝트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회차 중에서 좀 다시 음질을 좋게 해서 좀 듣고 싶으신 음질 회차가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리퀘스트를 받아서 그거를 저희가 작업을 해서 리마스터로 저희가 올리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10주년이다 보니까 소소하게 뭔가 이것을 게임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라이브로 하는 모습을 좀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게임을 지금 각자 같이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메탈 기 서바이브라는 게임인데 요거를 저희가 라이브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스토리 모드를 제가 혼자 진행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옵이라고 같이 협동으로 하는 게임 모드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이 말은즉슨 이제 메탈 기어 서바이브라는 게임을 저희가 한번 하겠다. 네, 방송회차로 나갈 거다. 라는 거를 떡밥을 뿌려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떡밥이 그냥 떡밥으로 남는 게 아니라 할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 로치 씨가 뜬 눈으로 밤을 이루면서 열심히 패드를 잡고 있다. 네. 자, 돌아가셨수. 예. 그리고 이제 유미 씨도 바쁘신 게 끝난 상황이니까. 이제 자유예요. 예. 예. 자유예요? 뭔 소리예요? 생존하러 오셔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야지. 네. 이제 그 현생에서의 그 피곤, 왜?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압박은 왜 그게 자유일 것 같죠? 왜 자유일 거라고 확신하시죠? 왜? 아, 카르마 씨 67까지 올렸더군요. 축하드립니다. 2 남았어요. 69까지 개빡센 게 문제지. 한 1000만 넘어가야 돼. 9만만. 그거 이제 저도 하러 가야 돼요. 개빡셌어. 아, 세컨 계정 키우느라 이제 빡셌어. 시작입니다. 참고로 스토리 모드를 할 때는 제가 이제 그거를 설문을 받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건 디폴트는 저도 3캐릭터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회차 샹. 버스 뭐. 타야지. 아니, 이제 버스는 없을 거야. 너 버스 하면, 그럼 버스 하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저희가 소소하게나마 레트로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알차게 하겠습니다. 방송 기준으로 이제 3월인데 알차게들 보내시고요. 또 따뜻해질 이제 거니까. 좀 따뜻해졌나요? 거기는 따뜻한가요? 그러니까요. 따뜻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 스테이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바이. 빠이. CHRP